점심 먹으며 가볍게 듣는 10분 재테크 라디오 런치머니입니다. 점심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도 쉽고 편안하게 투자 정보 듣고 가세요. 오늘은 EQ셀의 상장 폐지 소식과 함께 왜 상장 폐지가 결정되었는지, 정리매매 일정과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EQ셀 정리매매 시기를 놓치신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EQ셀이 상장 폐지되게 된 이유는 경영 투명성 부족, 기업 계속성 문제,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기준 충족입니다. 상장 폐지가 된 결과 과정은 2024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4년 7월 26일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결정이 나왔고 7월 29일에 EQ셀은 법원에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2025년 2월 3일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총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었고 2월 14일에 이 정리매매가 끝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완전하게 상장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Q셀은 경영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문제로 인해 2025년 2월 14일 코스닥에서 완전히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정리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7거래일 동안 준비가 되었었고요. 상장 폐지가 확정된 주식이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리 매매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토스증권이나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곳에서는 EQ셀을 이제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래 유동성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주주들에게 비상장 전 매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가격 제한 폭이 없이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하고 거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였습니다. 가격 제한폭, 즉 VI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플러스 30%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 정리매매 구간이었는데요. 이 정리매매가 EQ셀은 끝나서 이제는 더 이상 코스닥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EQ셀 정리매매를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정리매매 기간 내에 매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못 하셨다면 두 번째, 비상장 주식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시니까 장 외 거래를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매매 기간 이후에 자동으로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KOTC 같은 한국 장외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평상시 하시던 주식 거래랑은 조금 다르실 거예요. 세 번째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장기 보유해서 다시 상장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EQ셀의 경우 상장 폐지가 되기까지 법원에서 계속해서 항소심 재판을 많이 했었고 또 국가 차원에서 CEO나 운영자들을 바꿔라, 횡령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 문서로 제공하라 라는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그 합의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상장 폐지 후에 재상장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EQ셀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법정 대응 가능성도 낮은 것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아예 기각을 했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추가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EQ셀이 맨 처음 상장 폐지를 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 공시지가 문서를 국가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CEO와 오너들의 계속된 횡령 때문이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으로서 회사가 잘 유지될 거라는 것 또한 불확실합니다. 이 EQ셀에 관련해서 상장 폐지 후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요 FAQ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EQ셀이 상장 폐지되면 내 주식은 다 날라간 건가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날라가지는 않고요. 회사 자체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KOTC 등 다양한 비상장 거래 주식 매매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 유동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립매매 중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은요. 원래 적립매매는 가격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급등 급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장 폐지된 기업이 다시 상장될 수 있는 사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다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장 폐지된 기업이 종종 다시 살아나는 거를 공시로 확인하셨을 텐데 그건 상장 폐지 경고를 먹고 기업이 이렇게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돼서 아예 이렇게 적립매매가 하기 전에 국가에 먼저 잘못을 시인을 하고 국가에서 지키라는 것들 다 지키고 바꾸라는 것들 다 바꿔서 문서를 새로 제출하고 다시 심사를 받았을 경우 거래가 풀리는 경우는 있지만 아예 그 상장 폐지가 확실하게 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생이 힘듭니다. EQCL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딱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립기간 내에 매도를 하셨어야 했고 적립 매매 기간을 놓치셨다면 비상장 주식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시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업을 믿고 장기 투자의 길로 들어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EQCL에 관련해서 주식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적립매매 기간 동안 정리를 하지 못하였거나 그때 매수를 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장외 거래하는 방법과 사이트들의 비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장외 거래, 비상장 주식 거래란 증권거래소에서 코스피, 코스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상장되지 않은 주식들을 매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외 거래 가능한 대표 사이트와 플랫폼은요. 크게 KOTC, KOTC BB,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38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엔젤리그가 있습니다. 이 6개의 플랫폼은 각각의 운영사가 다른데요. 금융투자협회, 두나무, PXX, 38 커뮤니케이션, 엔젤리그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이트는 두나무, 업비트 운영사에서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고 KOTC는 가장 오래됐습니다. 특징을 살펴보시면 KOTC는 공식적인 장외거래 시장으로 개인 투자자도 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KOTC BB는 KOTC보다 등록 요건이 낮은 플랫폼입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개인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검증된 기업 위주의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안정성이 높습니다. 38 커뮤니케이션은 전통적인 장외 주식 거래 사이트로 자유 게시판 방식입니다. 마지막 엔젤리그는 소규모 단위로 비상장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공동구매 형식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럼 장외 거래 가능한 6가지의 대표 사이트 각각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KOTC는 금융투자협회 공식 장외 시장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장외 시장이고요. 신뢰도가 높고 일반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코스피, 코스닥보다 유동성은 낮지만 장외 거래 시장 중 가장 안전합니다. 증권사 MTS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하는 방법은 먼저 KOTC 등록 종목인지 확인을 하시고 증권사 앱에서 KOTC 메뉴를 선택하셔서 매수, 매도 주문 등록 후에 체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KOTC BB, 비상장 기업 전용 장외 거래 플랫폼입니다. KOTC보다 진입 요건이 낮아서 다양한 비상장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를 통해 직접 거래 가능하고 KOTC보다 거래량은 적지만 EQCL 같은 상장 폐지 기업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증권플러스 비상장입니다.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며 삼성증권과 연계해 실명 거래도 가능합니다. 거래량이 많고 매도 매수 호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거래도 가능합니다. 거래하는 방법은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삼성증권 계좌와 연동해야 합니다. 기존 계좌가 없으면 개설이 필요하고요.
삼성증권은 최근 얼굴 인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에서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건데, 저는 제 운전면허증의 얼굴과 제 실물 얼굴을 삼성증권 어플이 계속해서 인식을 안 해줘가지고 직접 만들러 이번 주에 갈 예정인데요. 뭐 어쨌든 세 번째로는 관심 종목을 검색하고 매수 매도를 등록해서 가격 협의 후 거래를 체결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서울거래소 비상장입니다. PSX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관과 법인 투자자들도 거래하는 플랫폼입니다. 매도 매수 가격 협의 후 거래가 가능하고 삼성증권과 연계하여 안전한 계좌이체와 거래가 가능합니다. 법적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기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거래소 비상장 사이트는 보시다시피 법적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등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EQ셀이 지금 여기에서 거래가 가능한지 제가 확인은 못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거래소 비상장에 EQ셀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38 커뮤니케이션. 자유 게시판 방식의 전통적인 장외거래 사이트입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장외거래 플랫폼이고요. 자유 게시판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당근처럼 직거래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 매수 게시글을 올리고 직접 협의하여 거래를 진행하면 되는데, 개인 간 직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사기 위험이 존재해서 좀 위험하죠. 반드시 안전거래를 위해 실명 확인과 증권계좌 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엔젤리그는 비상장 주식 공동구매 플랫폼입니다. 소규모 단위로 비상장 주식을 공동구매 가능하고요. 개인이 직접 매수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을 분할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 안정성이 높은 편이에요. 장외 거래 시 주의할 점은 유동성이 낮아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비상장 주식은 기업 정보가 적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세 번째, 직거래 사이트에서는 사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거래를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장치를 꼭 만들어 두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 사이트 중에서도 증권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KOTC, 증권 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까지만 이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EQ셀이 다시 코스닥이나 코스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여태까지 발표되었던 공시지가 문서를 다 확인하고 챗 GPT나 프로폴릭스 등 다양한 AI에게 물어봤는데요. 아무래도 EQ셀은 상장 폐지 당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증권과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또 소송과 재판 등을 통해서 다 이제 패소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장외 거래를 사용해서 판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장외 거래는 저희가 사용하는 주식 사이트처럼 빠르게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등록해 두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 편하게 먹고 좀 오래 기다리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EQ셀 상장 폐지 소식과 함께 투자자 대응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정리매매 기간을 놓치셨다면 장외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런치머니였습니다.